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기울어진 것만 잘 보세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해놓고 끊어져 있죠? 그 다음에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둘 관계는 이코르 관계예요. 재정리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완전 무결한 의사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기스가 난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위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뭐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가 그러했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통정호의 표시도 그랬습니다. 이 앞에서 배운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의사 표시가 일치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그 의사가 흠이 있는 의사란 거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지게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에는 그 효과로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거죠. 즉 사기를 치거나 또는 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의자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3자가 표의자를 기망하거나 강박해가지고 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야 되면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과 같은데요. 다만 이 상대방과 관련해서 요건이 별도로 있어야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 행위자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경우 이제 일정한 요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즉 악의인 경우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죠.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때만 표의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즉 정확하게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실게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게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요건은 이겁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되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표의자와 법률행위를 하라고 대리권 수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리인이 표의자에게 사기를 쳐버리거나 또 기망행위를 하거나 또는 강박을 가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본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행위죠. 행위에 대해서 사기 행위, 강박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계약했던 사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는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봐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게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 이렇게 끊어 있는 겁니다.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했어요. 다만 이 의사가 사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스난 의사, 흠 있는 의사, 하자 있는 의사인 겁니다.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이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어받았다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거죠. 상대방과 포괄승계인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포괄승계이므로 상대방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게 맞는 거죠. 즉 포괄승계인이 표의자에게 사기를 쳐도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봐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된다는 뜻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틀린 것 판례에 의함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불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수백 기가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을 안 했다는 것이죠.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취소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분양계약자가 그로 인해서 손해본 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뭘로요? 기망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오락타운 조성하여 수익 보장한다. 다소 과장됐답니다. 이러한 선정 광고, 즉 상가 분양 회사의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괜찮습니다. 기망행위 해당하지 않아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거나 했으니까 또는이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 과실이 있는 경우죠. 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왜 과실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알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를 과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세한 것은 형법에 행위론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겁니다. 우리는 민법 총칙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하는 게 맞아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부주의로 즉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표의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가 기망행위란 거죠. 속아서 표의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경우 표의자가 이 상대방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려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안 경우죠. 그러니까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과실이 있는 경우죠. 이때에는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다 했으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여기서 상대방이 본인입니다. 계약 현장에 가서 기망행위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이 현장에 간 겁니다. 본인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경우 표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대리 행위의 효과 기속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대리 제도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우리가 5번 질문에서 배울 것은 이거죠. 본인이 몰랐더라도 이 대리인이 기망행위 했다면은 표의자는 본인이 몰랐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죠? 앞으로는 대리인과 계약 안 합니다. 무조건 본인 나오라 해야 돼요. 그럼 대리 제도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사기를 이유, 이거 행위죠. 행위자 누굽니까? 대리인이 대리 행위 현장에 가서 한 거죠. 그럼 기망행위 여부 판단할 때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 해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강박행위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 강박에서 강은요, 강력하다는 뜻이고요. 박은 협박할 때 그 박자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거 뭐죠? 해악의 고지입니다. 너를 죽여버린다. 이런 게 지금 해악이거든요. 그리고 알린 거죠. 이게 바로 협박입니다. 그러면은 죽여버린다 협박. 아, 그러니까 무서운 소리네요. 그러니까 강박행위다 이러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협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에서 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행위가 아닙니다. 강력히 요구한 거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악의 고지가 없으니까.
갑이 강박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면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갑이 팔았으니까 자기 거죠. 그래서 네모로 표시합니다. 을에게 팔았으니까 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근데 을이 강박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갑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해서 을에게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아직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을이 병에게 또 팔아버린 거죠. 전매했다는 걸로 봐서는 취소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부동산이 병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갑이 병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그건 안 되죠. 왜? 갑과 병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 행위도 없어요. 즉 취소할 법률 행위 대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 말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없어요. 병과 사이에는 아무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병에 대해서 의사표시 취소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